늦겨울, 충청북도 청주. 창밖엔 바람결에 실린 미세먼지가 흐릿한 햇살을 투과시킨 채 거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안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조용히 라디오에서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정미숙은 예전처럼 언제나처럼 그 아침을 정성스레 준비하고 있었다. 인호 씨, 국 식기 전에 와요. 미숙은 식탁에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을 다시 한번 가지런히 고쳐놓으며 남편을 불렀다. 반찬은 단촐하지만 그 속엔 지난 40년간의 정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콩나물 무침엔 손수 뽑은 깨를 살짝 뿌렸고 계란말이엔 남편이 좋아하는 대파를 조금 더 넣었다. 남편 강인호는 방에서 조용히 셔츠 단추를 잠그고 있었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부지런했고 걸음걸이도 여전히 반듯했지만 미숙의 눈에는 어딘가 낯설고 묘하게 멀어진 인호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오늘도 나가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그냥 동네 좀 돌고 오려고. 요즘 몸이 찌뿌둥해서. 인호는 대답과 동시에 와이셔츠 위에 니트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 그의 표정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미숙의 눈에는 그 아무렇지 않음이 더 불안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스크 챙겨요. 감기 도는 것 같더라. 인호는 무뚝뚝한 손짓으로 주섬주섬 외투를 챙긴다.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미숙은 살며시 고개를 갸웃한다. 운동 간다면서 왜 셔츠에 니트를 입지? 그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흔들며 자신을 다독인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지. 그럴 리 없어. 그럴 사람이 아니지. 그러고는 식탁에 조용히 앉는다. 그러나 혼자 먹는 밥은 어딘가 꿀꺽 넘어가지 않았다. 젓가락은 멈췄고 국은 천천히 식어갔다. 오전 내내 조용했던 집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린다.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친다. 결혼식 사진, 아들 돌잔치, 가족여행. 모든 장면마다 인호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서 미숙은 예전의 따뜻한 그를 다시 떠올리려 애쓴다. 그러다 문득 사진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메모지 하나가 미숙의 시선을 끈다. 3월 12일 오후 5호텔 1100 예약 완료. 손끝이 잠시 멈춘다. 미숙은 메모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쉰다. 그리고 입술을 꾹 다물며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는 그 손이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떨린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인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갔겠지.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자꾸만 귓가를 맴돌며 자신을 속이려 했다. 그날 저녁, 인호는 평소처럼 돌아왔고 미숙은 여느 때처럼 저녁상을 차렸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정적에 잠겨 있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미숙이 조심스레 물었다. 별거 없었지 뭐. 그의 대답은 늘 그렇듯 짧고 건조했다. 그 호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인호의 손이 젓가락을 멈춘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전에 받았던 종이 중에 호텔 메모가 있길래. 미숙은 애써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이미 뻐근하게 얼어붙고 있었다. 인호는 말없이 밥을 한 숟갈 뜬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미숙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인호는 등을 돌린 채 고요히 자고 있었고 미숙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본다. 혹시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녀의 심장은 불안의 물결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숙은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눈을 떴지만 몸은 이불 속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그 호텔 메모 한 장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하지만 뭔가를 확신할 용기도, 그것을 묻는 정면 돌파도 아직은 두려웠다. 그럴 리 없어. 인호 씨가 설마 그렇게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설마 그럴 리는 없지. 그녀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러다 불쑥 떠오른 얼굴 하나. 김선영. 늘 옆에서 가장 든든하게 자신을 다독여주던 친구. 동네 사람들과의 오해나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냉정기에도 언니는 착하니까 결국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며 곁에 있어주던 그 사람. 그 선영조차도 어쩐지 요즘 따라 이상하게 자주 남편의 이름을 부른다. 인호 오빠,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 형부는 참 여전히 젠틀하셔. 사소한 말투 하나하나가 뒤늦게 날카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정오 무렵 미숙은 선영에게 전화를 건다. 선영아, 시간 돼? 나 오늘 기분이 좀 그래. 차 한잔 할래? 어머, 언니 왜?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머리가 좀 무거워서. 동네의 단골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카모마일 차가 놓여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미숙은 햇살보다 선영의 표정을 더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오늘따라 더 화사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고 귓가에는 작지만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가 걸려 있었다. 언니, 어디 아프다더니 얼굴이 더 좋아 보여요. 선영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요즘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생각이 많아졌어. 미숙은 차를 들었다.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평정을 가장했다. 내가 이상한 메모를 발견해서. 선영의 눈이 반짝 움직인다. 무슨 메모요? 인호 씨 바지에서 호텔 이름이 적힌 종이 하나 나왔는데 나 괜한 걱정하는 거겠지? 순간 선영의 눈동자에서 0.5초간의 동요가 느껴졌다. 하지만 곧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아, 형부가 요즘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 들렀다더니 거기서 점심 먹은 거 아닐까? 그 근처에 호텔 조식 괜찮다고 하던데? 그런가?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테이블 아래로 향했다. 선영의 손끝, 잔을 잡은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경직돼 있었다. 그 작은 떨림 하나가 미숙의 가슴에 다시금 불길한 기척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걸 애써 덮는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 미숙은 그를 기다리지 않고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데웠다. 밥 먹었어요? 응. 회사 쪽 친구랑 간다니. 그 친구 누구예요? 요즘 같이 프로젝트 하는 애. 당신 모르는 사람. 그 말이 끝나자 미숙은 국자를 내려놓는다. 조용한 부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 냄비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중얼인다. 예전엔 누구 만났는지도 말해줬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다 이야기해줘야 돼? 인호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미숙의 눈빛은 그 순간 처음으로 차갑게 식었다. 내가 못나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달라졌으니까 자꾸 느껴지는 거야. 그 말에 인호는 일순간 멈칫했지만 금세 뒷걸음치듯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툭 하고 닫히는 소리에 미숙은 가만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조용히 냄비불을 끈다. 그날 이후 정미숙은 웃음을 잃었다. 아니, 잃은 건 웃음만이 아니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밥맛은 사라졌고 거실에 앉아 있어도 텔레비전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 흘러갔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차분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요하되 치밀하게. 가슴속에 켜켜이 쌓이는 의심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직감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은아, 엄마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딸 지은은 놀란 듯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왜 그래,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야, 별일은 아니고. 그냥 아빠 좀 요 며칠 어디 다니는지 좀 봐줄래?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다. 최근 아버지의 수상한 외출, 엄마의 텅 빈 눈빛. 말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는 충분히 읽혔다. 응, 알겠어. 아빠 차 GPS 조회해보고 혹시 몰라서 CCTV도 확인해 볼게.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엄마, 그냥 알고 싶을 뿐이야. 미워할 준비는 안 됐거든. 며칠 후, 지은이 조심스레 엄마를 찾아왔다. 손에 들린 건 봉투 하나. 그 안엔 A 사용지 몇 장,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엄마 이거 봐도 괜찮겠어? 미숙은 말없이 봉투를 받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꺼낸다. 첫 번째 사진. 호텔 로비.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낯익은 두 사람이 있었다. 남편 강인호. 그리고 친구 김선영.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 인호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선영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살짝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다. 딸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다. 엄마, 이게 며칠 전이에요. GPS상 위치랑 CCTV 확인했어. 그 호텔에서 같이 나온 거 분명해. 하지만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손에 쥔 사진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사진을 들고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다.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닫히고 안쪽에서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그 물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흐느낌. 아! 거울을 붙잡은 손끝에 핏기가 사라지고 눈동자는 붉게 물들었다. 세면대 위에 놓인 사진 속 두 사람을 보며 미숙은 결국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홀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본다. 무릎 위에 펼쳐진 과거의 추억들 사이 이 사진 한 장이 전부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인다. 이걸 내가 왜 봐야 해? 왜 내가 이런 얼굴들을.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장롱에서 한 상자를 꺼낸다. 그 안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추억이 담긴 앨범과 편지들. 하지만 그 사이에 끼워둔 손글씨 한 장. 1987년 4월 12일. 인호 씨,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을게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못 참을 거야. 그 글씨를 바라보던 미숙의 손이 멈춘다. 기억의 파편들이 무너진다. 바람은 처음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가 외면하고 덮어왔을 뿐.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남편 앞에 밥상을 차린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정성은 없었다. 딱딱한 계란말이, 간이 안 맞는 된장국. 왜 이렇게 짜? 인호가 찌푸리며 묻는다. 미숙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한다. 아, 미안. 요즘 내가 뭔가 간을 잘 못 맞추겠더라. 그 말 한마디에 인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숙은 그 순간 확신했다. 그의 얼굴에서 죄책감도 당황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익숙한 무감각이 번지고 있었고 그것은 가장 큰 배신의 증거였다. 토요일 저녁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 정미숙은 평소와 달리 화장을 했다. 진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하게 표정 있는 얼굴을 만들었다. 검은색 니트와 바지, 그리고 옛날에만 꺼내던 회색 머플러를 두른 채 거실에 앉았다.
탁자 위엔 미리 꺼내둔 사진 봉투가 있었다. 그 안엔 한 장의 사진.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서 있던 두 사람의 모습. 그날 이후로 수십 번을 봤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보여주기 위한 날이었다. 저녁 6시 정각.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강인호가 들어왔다. 그 뒤로는 김선영이 따라 들어오며 익숙한 웃음을 지었다. 언니 저녁 드셨죠? 그냥 얼굴만 뵈러 잠깐 들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밝았고 눈매는 잔잔했다. 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차 한잔 하자. 둘 다 앉아. 그 말투엔 묘한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세 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미숙은 천천히 찻잔을 채우고 손끝으로 봉투를 슬며시 밀어놓았다. 이거 한번 봐줄래? 선영은 봉투를 받아든다. 봉투를 여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사진을 꺼내본 그녀의 눈에 잠시 당혹이 스친다.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미숙은 놓치지 않는다. 인호는 옆에서 사진을 슬쩍 보고 눈썹을 찡그린다. 그리고 입을 꾹 다문 채 미숙을 바라본다. 언제부터였어? 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속엔 가시가 돋아 있었다. 인호는 말이 없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연다. 언니 그게 미안해.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됐어. 변명하지 마. 그냥 묻잖아. 언제부터였냐고. 그 순간 선영의 얼굴이 경직된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시선을 피한다. 미숙은 비웃듯 고개를 젓는다. 참 사람이라는 게 웃기더라. 옆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깊게 찌르더라. 인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미숙아, 나도 미안해. 진짜 그런 의도는. 의도?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제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의도가 없었는데 호텔은 왜 갔는데? 왜 그 여자랑 어깨를 붙이고 웃었는데? 왜 나는 이 사진을 우리 딸 손에 받아야 했는데? 탁자 위에 찻잔이 흔들리고 국화차가 흘러내린다. 미숙의 눈가엔 눈물이 맺히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말이야. 너희 둘을 정말 끝까지 믿었어.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떨군다. 인호는 죄책감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모를 표정으로 입을 다문다. 이 집에서 같이 웃던 내가, 내 옆에서 내 얘기를 듣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언니 나는 형부가 먼저였어. 그날 형부가 먼저 술 마시자고 했고, 나도 그땐 좀 외로웠고, 그래서 외로웠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내 남편한테 기대해? 미숙은 이젠 완전히 화를 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엔 분노와 배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다. 넌 내 친구 아니었어. 그냥 내 삶을 훔친 도둑이었어. 그 말에 선영은 그제야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흐느낀다. 하지만 미숙은 등을 돌린다. 그날 밤 미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참고 숨기고 버텼던 모든 감정이 마치 터진 둑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끊임없이 되뇌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너희 둘이서? 그 울음은 미숙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실이었고 동시에 가장 강한 각성이기도 했다. 밤은 유난히 길었다. 거실엔 불이 꺼진 채 TV는 꺼진 화면 속에서 어둠을 반사하고 있었다. 정미숙은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불이 꺼진 거실, 말이 없는 집, 그리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마치 혼자가 아닌 것처럼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 들린 손수건은 이미 축축히 젖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밤의 울음은 조금씩 차가운 무언가로 식어가고 있었다. 이틀째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냉장고 안반찬들은 그대로였고 식탁 위에 놓인 밥솥은 그대로 식어 있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TV도 켜지 않았다. 오직 시계 초침만이 미숙이 처박혀 있는 방 안에 생존의 증거처럼 딸깍딸깍 울려 퍼졌다. 머리맡에는 그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한 장의 사진. 인호와 선영의 웃는 얼굴. 그 얼굴을 수십 번 들여다보다 미숙은 결국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울 앞에 선 그녀. 초췌했다. 눈 아래 멍처럼 진한 그림자, 메마른 입술, 무너져 내릴 듯한 어깨. 그녀는 거울을 향해 조용히 웃었다.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였다. 이게 내 꼴이야? 거울 속의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꼴이야. 지금은. 하지만 곧 미숙은 얼굴을 정면으로 다시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달라질 거야. 그녀는 다시 천천히 옷장 앞으로 걸어갔다.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아끼던 자주색 코트를 꺼내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다. 가방 안엔 오래 묵힌 서류철을 넣고 손에 종이 한 장을 쥐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 종이 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법무법인 이혼 상담 예약 정미숙. 변호사 사무실. 깔끔한 회색 벽지, 낮은 조명, 조용한 분위기. 사무실 안쪽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은 따로 없으시고요. 현재 공동 명의로 된 자산 중 토지와 현금 예금, 계좌 이 정도시네요.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사유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사진도 있고 통화 기록도 확보 가능하시죠? 딸이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한 싸움 안 가도 됩니다. 선생님 명의로 옮길 수 있는 건 다 준비해 두죠. 미숙은 서류에 조용히 사인을 하며 눈을 감았다. 마치 한 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듯한 고요한 긴장감. 그러나 그 끝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미소가 맺혔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남편 인호는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미숙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다. 뭐야, 어디 다녀왔어? 미숙은 그를 쳐다보지 않고 손에 쥔 봉투를 내민다. 읽어봐요. 뭔데? 이혼 서류예요. 내가 냈어요. 3개월 후 우리 남남이 되는 거예요. 순간 인호의 얼굴에 미묘한 당황과 불쾌감이 스쳤다.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미숙은 그를 바라보며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바람 피우고 내 친구랑 웃고 다니는데 나더러 평생 웃으면서 반찬이나 만들라고? 그게 그냥 실수였잖아. 내가 그걸 일부러. 맞아요. 일부러 아니었겠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당신이 진심으로 날 잊고 살았다는 증거니까. 인호는 말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미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한다. 내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건 우리가 아니라 내가 기억하던 당신이었어요. 그날 밤 미숙은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글을 썼다. 편지가 아니었다. 계획표였다. 1. 김선영 남편 주소 확인. 2. 지역 맘카페 게시판 접근. 3. 사진 원본 저장. 4. 선영 딸 SNS 주소 확보. 그녀의 손끝은 차분하고 또렷했다. 마치 사무적이고 단정한 여왕처럼 이제부터는 철저히 이성으로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아침이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정미숙은 책상 앞에 앉아 아주 천천히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단정했고 눈빛은 선명했다. 립스틱 색은 짙은 자주색. 예전 같았으면 지나치다며 지웠을 색깔이었다. 하지만 오늘 미숙은 거울 속 자신을 향해 가만히 말했다. 이제는 나도 나를 꾸며야 할 이유가 생겼지. 그날 오전 미숙은 오랫동안 방치했던 남편의 서류처를 꺼냈다. 혼인 기간 동안 쌓여있던 재산 목록, 보험, 공동명의 문서. 그녀는 변호사에게 받은 조언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다.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예금은 이미 이전 신청이 완료되었고 공동 명의였던 땅은 조용히 매각 협의 중이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은 단 한 명. 딸 정지은이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지금부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만은 내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니,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자라는 걸 오늘 알았어. 지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미숙은 닦아주지도 어루만지지도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복수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기 위한 거야. 그렇게 보여줄게. 며칠 뒤 동네 맘카페에 익명의 계정이 새로 가입되었다. 아내 몰래 절친과 바람 피운 남편.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호텔 로비, 팔짱 낀 남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누구든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 얼굴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실루엣이었다. 댓글이 순식간에 300개를 넘어갔다. 마이너스 이거 동 김선영 아니야? 마이너스 헐 형부랑 그렇게 친하더니 진짜였어? 마이너스 여기 호텔 주소 우리 동네 근처인데. 마이너스 어머 저 사람이 그 선영 씨였어? 내 아이 네일 해주던 사람인데? 커뮤니티에 퍼진 글은 빠르게 수군거림으로 번졌고 선영의 샵엔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선영의 남편에게 도착한 익명의 등기우편. 그 안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진실은 때로는 뒤늦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이 가짜였다면요. 그날 밤 선영의 남편은 집에 돌아와 한마디 말도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말을 안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의 대답은 짧았다. 너한테 실망한 게 아니야. 내가 널 그렇게 믿었다는 게 참 한심해서 그래. 문이 닫히고 고요해진 집 안에서 선영은 손끝이 하얗게 마르도록 벽을 붙잡고 서 있었다. 정미숙은 하루를 골라 조용히 그리고 담담하게 남편 인호와 다시 마주 앉았다. 그는 이혼 서류를 손에 쥐고도 여전히 실감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정말 끝내자는 거야? 인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끝내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시작하려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나빴나? 미숙은 잠시 인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당신은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 거야.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죄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른 채. 인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이제부터 당신 없는 내 삶은 당신이 알던 나와는 완전히 다를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상처는 조용히 벌어졌지만 복수는 천천히 오래 익혔어. 그날 저녁 수묵화 수업이 끝나고 미숙은 카페에 앉아 작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녀는 투두 리스트 옆에 조그맣게 체크 표시를 하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다. 거울 너머의 그 여인은 누구보다 고요하고 단단했고 절대 다시 무너지지 않을 여인이었다. 늦은 봄 볕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어느 오후 충북 청주의 수묵화 공방.
정미숙은 넓은 한지 위에 붓을 댔다. 먹물은 종이 위를 부드럽게 퍼져나갔고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무 한 그루를 그렸다. 줄기엔 시간이 있었고 잎사귀엔 고요함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엔 지난 몇 달간의 고통, 분노, 후회, 눈물 그리고 해방이 담겨 있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공방 문을 나서는데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 선생님, 요즘 그림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울다 그린 것 같더니 이젠 웃고 있네요, 그림이. 정미숙은 작게 웃었다. 울다가 웃으면 진짜 웃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 이제야 알겠어요. 햇살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어느 봄날처럼 맑고 투명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익숙한 골목을 지났다. 한때 김선영과 함께 걷던 골목이었다. 지금은 조용하다. 그 여자의 가게는 문을 닫은 지 오래고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간판이 붙었다. 비움 커피와 꽃. 미숙은 그 앞에 멈춰 서서 유리창 너머를 한참 바라보다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그래, 잘 비워졌네. 이젠 내 마음도 그럴 때지. 집으로 들어서니 딸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나 결혼 날짜 잡았어. 5월 셋째 주. 그래, 잘 됐네. 남자친구 전보다 더 괜찮아 보이더라. 응, 사실은 엄마를 보면서 배웠어. 뭘? 사람이 아프다고 멈추지 않는다는 거. 엄마 보면서 배웠어. 미숙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넌 내 슬픔을 끝까지 바라봐준 아이야. 그래서 엄마는 다시 웃을 수 있었어. 그날 밤 미숙은 일기장을 꺼냈다. 한참을 망설이다.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적는다. 나는 끝난 게 아니었다. 나는 잠시 멈췄던 거였다. 그리고 지금 정말 내 삶이 시작됐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커튼을 천천히 밀고 들어오며 방 안가득 봄 냄새를 퍼뜨렸다. 며칠 뒤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정미숙의 수묵화가 전시된 벽 앞에서 한 노부부가 조용히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떠난 뒤 누군가 다가와 말했다. 이 그림 제목이 뭐예요? 정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다시 나로 피어날 때. 그리고 그날 마지막 그림 앞에서 혼자 남은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널 잃은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찾은 거였어. 그리고 나 꽤 괜찮아.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다칩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다시 만납니다. 눈물로 가라앉던 하루가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당신도 분명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봄은 아직 오고 있습니다.